안녕하세요. 마음이 편한 시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은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혹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은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한 지원금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동네 주민이라서 받을 수 있는 지자체별 추석 지원금에 대해 제가 속 시원하게 하나하나 다 정리해 드릴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말고 내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또 있다고? 하고 궁금해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일부 군 단위에서만 이런 지원이 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정답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자체적인 예산을 사용해서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고유의 추석 지원금 계획을 확정하고 있어요. 이건 정부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오직 내가 사는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혜택인 셈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손해를 안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지자체별 지원금은요,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고 있거든요.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요,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보편 지급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집중해서 지원하는 선별 지급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금을 직접 주기보다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혜택을 더 얹어주는 바로 소비촉진 인센티브 방식이에요. 이제 각각의 사례를 보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방식이죠.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들부터 보겠습니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에서 이런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똑같은 군 단위 지역이라도 지원 금액의 차이가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자, 이 표로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죠? 전남 영광군은 무려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그리고 부안군은 30만 원. 장흥군과 고창군은 나란히 20만 원이고요. 반면에 화순군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읍시는 조금 달라요. 모든 시민이 아니라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즉 선별 지급 방식을 택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별로 금액도 대상도 모두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현금을 직접 주는 방식 말고 다른 접근법도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방식, 소비촉진 인센티브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이 연천사랑 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를 쓸 때 혜택을 주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연천사랑 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사용하면 1만 원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당장 내 손에 현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명절 준비로 장도 보고 소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걸 지역화폐로 할 경우 실질적으로 10,000 원을 아낄 수 있으니 이것 또한 아주 쏠쏠한 혜택이죠. 또 주민들의 소비를 우리 지역 안에서 돌게 만들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좋은 목적도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주로 군 단위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규모가 훨씬 큰 시 단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두 도시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충북 제천시와 경남 거제시의 이야기인데요. 이 두 도시는 지원 방식을 두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이 슬라이드가 두 도시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제천시는 보편 지급을 선택했어요.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죠. 반면에 거제시는 차등 지급 방식을 택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기본 금액을 주내에 도움이 더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먼저 제천시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천시는 모든 시민 한 사람당 20만 원의 경제 활력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모든 시민이라는 점이에요. 일부 계층만이 아니라 제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천시의 이 지원금 지급 결정은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회에서 부결되어서 무산될 뻔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의 아쉬움이 커지자 며칠 만에 다시 논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 같은 외국인 주민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제천시는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제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제시도 사실 3번의 시도 끝에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2단계, 즉 차등 지급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제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서 총 20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모두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더 배려하는 그런 절충안을 찾은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지역의 사례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우리 동네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딱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모든 지원금은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시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발표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시, 군, 구청의 공식 발표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지원 대상이 누군지, 신청 기간은 언제인지, 지급 방법은 뭔지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정보 출처는 바로 우리 동네 지자체의 공식 공고뿐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내가 살고 있는 시청이나 군청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둘째, 공지사항이나 새 소식, 고시, 공고 같은 메뉴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셋째, 공고가 있다면 정확한 신청 기간과 방법을 잘 기록해 두셨다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확한 정보를 주변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공유해서 다 함께 혜택을 받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지자체의 추석 지원금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질문처럼 이러한 지원금이 단지 단기적인 명절 혜택으로 그칠지 아니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위한 장기적인 부양책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풍성한 한가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놓치는 분이 없도록 주변에도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시고요. 혹시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은폐 후 집 한 채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